안녕하세요. 무역타짜 채널의 백상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계속해서 인커텀즈의 요약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커텀즈 11가지 조건에서 규정하고 있는 셀러 바이어의 운송에 따른 의무의 내용들이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느냐라는 거, 그 규정되어 있는 중요한 내용 중에 6가지만 우리는 기억을 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 중에서도 셀러 쪽만 기억을 하면 된다. 그렇죠? 바이어의 의무의 내용은 그거는 뭐 자동으로 자연스럽게 셀러 내용만 알면 그건 당연히 분담이 되어 있으니까 그거는 알 수 있는 거다라고 했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그러면 FAS 조건, 이 FAS 조건이라는 거는요, 대개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컨테이너로 운송할 때는 거의 쓰지 않아요. 쓰지 않고 운송하는 화물들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수출할 때 뭐 화장품이나 식품이나 아니면 뭐 기계나 이런 거 할 때는 쓰지는 않고요. 대개 FAS 조건을 사용할 때는 그 대상 화물이 그 벌크 화물일 때, 예를 들면 뭐 양고기나 양고기가 아니고 양고, 예? 밀이나 쌀이나 뭐 이런 거, 그다음에 뭐 모래나 자갈이나 시멘트나, 예? 아니면 뭐 아스팔트나 원유나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원유는 또 아니겠다. 원유는 정형선이니까 뭐 이런 거 어쨌든 그러한 벌크 화물. 벌크 화물이라는 거는 음, 말 그대로 하나하나 개별 포장해서 파는 게 아니라 이렇게 무게 단위로 이렇게 파는 것들 있잖아요. 그럴 때 많이 쓰는 거죠. 자, 그 다음에 F 조건의 앞에 F는, free라고 얘기했어요. 그쵸? 어떤 의무로부터 free, 벗어난다. 더 이상은 이제 그 의무에 속박당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그럼 먼저 FAS 조건, 뭐의 약자냐? Short for free alongside ship. 그래서 셀러의 의무가 언제 벗어나느냐? alongside ship, 선측에만 갖다 놓으면, 그러니까 수출물품을 선측에다가, 그러니까 뭐 시멘트나 자갈이나 이런 것들을 선측 그랬으니까 그냥 컨테이너 선박이 이렇게 접안을 하는 그 부두를 얘기하는 거겠죠, 일반적으로. 부두에 미리 이렇게 쌓아놓기만 하면 된다. 거기까지만 셀러가 비용과 책임의 의무를 부담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 제목이 의미하는 바가 뭐라고 그랬나요? 제목이 의미하는 바가 바로 우리가 인거텀즈 공부할 때 알아야 할 각 조건별로 알아야 할 셀러 의무 가장 중요한 거. 셀러가 분담하는 비용이죠. 셀러가 운송인한테 지불하는 비용. 그 비용을 어디까지 내느냐. 그게 이제 상징적으로 이 제목이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나타낸다고. 그래서 셀러의 비용의 분담 의무는 후루해진다. 언제? alongside ship. 이 ship은 이제 컨테이너 선박 아니면 그냥 선박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벌크 선박 뭐 이렇게. 그러니까 부둣가까지만 갖다 놓으면 된다. 그때까지만 비용을 부담한다. 그래서 선측까지 다. 그렇죠? 그 다음에 비용의 범위는, 그다음에 책임의 범위는 원칙이 뭐라고 그랬죠?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다고요? 11가지 조건에 시조건만 제외하고는 다 셀러가 부담하는 비용, 그 범위까지만 책임을 진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선측까지 비용을 부담하니까 좌동 선측까지다. 간단하죠, 그렇죠? 그래서 원리를 아셔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수출 수입 통과는 어떻게 되느냐, 누가 진행하게 되느냐. 그러면 11가지 조건 전체에 적용이 되는 통관자가 누구냐에 대한 원칙은 뭐예요? 수출 통과는 수출상, 수입 통과는 수출상. EXW와 DDP만 빼고, 그건 예외고. 그래서 수출 통과는 셀러, 수입 통과는 바이어. 간단하죠? 자, 그러면 운송에 관한 계약은 누가 체결하느냐? 운송에 관한 계약, 보험에 관한 계약. 먼저 운송에 관한 계약을 11가지 조건에서는 누가 체결하도록 규정을 해놨느냐? 그거는 여기를 보면 된다고 그랬어요. 비용의 범위. 그쵸? 그쵸? 그래서 주 운송 구간, 예를 들어서 포트에서 포트, 부산항에서 뭐 LA, 부산항에서 싱가포르까지의 비용을 누가 내느냐? 우리 이제 이미 제일 중요하게 첫 번째
알아봤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비용을 내는 사람이 체결하도록 그렇게 원리가 구성이 돼 있더라. 따라서 셀러는 선측까지만 운송비용을 내니까 선적할 때부터 시작해서 도착할 때까지는 누가 내요? 운임을 바이어가. 그러니까 운송계약은 바이어가 체결을 한다. 그 다음에 보험은 누가 체결하느냐? 그러면 보험계약 체결의 주체에 대한 원칙은 11가지에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C 조건 중에 CIF와 CIP만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조건들, 9가지 조건들은 셀러 바이어 양측 다 보험 가입의 의무가 없다. X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실무에서는 어쨌든 체결을 하는 경우가 많겠죠. 그렇죠? 그래서 보험 관련해서 얘기하면 CIF나 CIP가 아니면 양쪽 다 체결 안 해요. 실제 그래요. 의무는 없어요. 인커텀즈에서는 언급하지 않아요. 누가 하라고. 근데 그러나 실제에서는 대개는 한다라는 거죠. 왜? 불안하니까. 우리 안보험 들잖아요. 안보험 꼭 안 들어도 되잖아요. 국가보험 아니잖아요. 의무보험 아니잖아요. 그쵸? 드는데 그럼 들면 누가 드느냐? 그건 이제 보험을 가입하는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간단한 거예요. 보험을 왜 들어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여기가 선적항, 여기가 도착항이다 그러면 요 구간에서 사고 났을까봐 그걸 커버하기 위해서 드는 게 보험이잖아요. 그러면 요 구간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지느냐? 운송에 대한 책임. 그쵸? 그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 이미 요 책임의 범위를 알았잖아요. 그쵸? 이 구간에 대한 책임이 누가 있어요? FAS일 때 바이한테 있잖아요. 그래서 들면은 바이어가 된다. 그래서 이렇게 가로치고 해놨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FOB 조건. 동일해요. FA 조건은 FAS 조건이랑 별 차이가 없어요. 다만 뭐가 있냐면 이게 만약에 컨테이너라 그러면 FAS 조건은 여기까지만 써놓으면 된다고 그랬죠. FOB 조건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려서 배에다가 올려서 선적할 때까지의 비용을 요 비용만 요 책임만 셀러가 진다. FAS에 비해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편해요. 예. 꼭 이게 논리적으로 100% 정확한 건 아닌데요. 실무적으로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다. 아니면 FOB 뜻이 뭐예요? Free Onboard. 온보드는 선적이니까 제목이 나타나는 게 셀러의 비용 부담의 의무잖아요. 그 의무로부터 셀러는 벗어난다는 거예요. 제목이 의미하는 바가. 언제? 온보드하며. 그쵸? 그 선적하며. 선적할 때까지는 그러니까 셀러가 비용을 낸다. 선적 시까지. 책임의 범위는 마찬가지로. 그쵸? 다른 조건과 마찬가지로 셀러가 부담하는 책임의 범위는 C 조건만 제외하고 CIF나 뭐 이런 거 C 조건만 제외하고는 다 비용의 범위가 같다고 그랬어요. 비용의 범위와. 그러니까 당연히 선적시까지. 그 다음에 수출 통과는 누가 해요? 이게 금방 아시겠죠, 이제. 정의대로 원칙이 수출 통과는 수출상, 수입 통과는 수입상이다. 그 다음에 운송계약은 누가 체결하느냐? 운송계약은 누가 체결하느냐? 비용을 내는 사람이. 여기서부터 여기부터 여기까지다. 여기부터 예를 들어서 여기가 부산항이고 LA다. 이 비용을 누가 내느냐? 이 비용을 내는 사람이 체결하도록 규정이 돼 있더라. 그게 원칙이더라. 이 비용을 누가 내요? 바이어가 내잖아요. 셀러는 선적할 때까지만 내는 거고 이 비용은 바이어가 내니까 운송계약을 체결하면 바이어가 체결한다. 그 다음에 보험계약은 누가 체결하느냐? 이거는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보험계약은 적용되는 원칙이 CIF나 CIP 말고는 다 양쪽 다 책임이 없다. 가입 안 해도 된다. 근데 그러나 불안하니까 체결한다면 누가 체결해요? 이 구간에 대한 책임이 있는 사람. 책임의 범위를 알면 된다고 그랬죠? 예. 그러니까 당연히 들면은 바이어가 된다. 그 다음에 인도 시점은 항상 A4에 나와 있는 인커텀즈 2010의 A4 항목 제목 코드에 나와 있는 인도 시점은 뭐와 동일하느냐? 여기 책임의 범위와 동일하다. 이거는 뭐 전체 조건이 다 그렇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하나 외울 일도 아니죠. 인도 시점은. 그러니까 책임이 운송에 대한 책임이 넘어갈 때 제품 인도도 일어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전체 조건이다. 간단하죠, 그죠? 예.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